안녕하세요. 2024년 8월 3일자 152번째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CL 보실게요. CL 네, 많이 빠졌죠. 오늘은 아무래도 CL뿐만 아니라 ES&Q도 이제 계속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전에 있었던 추세 분석 이런 거를 좀 길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몇 달 동안 매주 했었던 거하고 조금 성격이 다를 것 같아서 뭐 필요하신 분들은 주위 분들한테 좀 소개도 해 주시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보면 일단 지금 이게 데일리 차트잖아요. 위클리 차트를 보겠습니다. 위클리 차트를 보면 지금 3주 연속으로 빠져서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 현재의 3주 연속으로 빠져서 내려오는 추세다. 물론 그 전에는 4주 연속으로 상승을 했었죠. 그렇지만 4주 연속으로 다시 빠져서 어떻게 보면 이제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만 보기도 힘든 게 여기선 이렇게 밑으로 72.462 근처까지 가서 72.48까지 찍고 다시 쭉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었었죠. 다시 데일리로 가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해서 쭉 빠져서 내려왔지만 여기 찍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는데 여기서는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쭉쭉 빠져서 내려오는 그런 모양새를 이번 주에는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번 쭉 빠지고 조금 옆으로 사이드웨이로 움직이다가 다시 좀 빠져서 내려가나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다시 올라가서 다시 이 78.47쯤에서 오나 보다. 여기서 해서 다시 여기까지 왔구나 했는데 목요일, 금요일 축축 빠져서 내려와 버렸죠. 뭐 여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일단 그런 상황이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네, 일단 여기서 이제 트렌드 라인을 하나 새로 그려줘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얘가 아니라 얘죠. 얘를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이 있죠. 그래서 그거에 지난 7월 2일, 7월 5일 이때 여기에서 저항을 받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언제죠? 7월 12일 날도 다시 치고 올라가다 저항을 받고 맞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 어디죠? 작년 2013년 9월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지만 여기서 다시 회복을 못하고 내려오고 여기서 다시 빠졌다가 올라갔는데 이 다운 트렌드 좀 굉장히 큰 스케일의 다운 트렌드를 극복하지 못하고 내려오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밑에도 저점이 여기가 저점인데 저점도 여기서 이렇게 트렌드 라인을 하나 그려줘 보면 여기서 트렌드 라인을 이런 식으로 그려줘 보면 아니죠. 좀 확대를 해서 다시 그릴게요. 여기에다 놓는 거죠. 이렇게 그려줘 보면 아직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트렌드 여기서 올라오는 업 트렌드에 여기 아래까지 닿지 않은 상황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 이게 있었던 거 전에 여러 가지 여기서 맞아왔고 여기서도 했었던 거에 이제 뭐 걸쳤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얘도 뭐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진 건 아니니까 일단 지워 보겠습니다. 뭐 여기 맞았으니까 놔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뭐 이 다운 트렌드가 그렇게 큰 다운 트렌드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죠? 오히려 다운 트렌드를 여기서 그려줘 보면 여기나 여기서 여기다가 그려주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그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주면 아직 요 다운 트렌드 라인에 지지를 받지는 못한 상황. 그래서 뭐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 정도로 볼 수 있겠고 여기에서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에서 수요일, 목요일, 수요일에도 저항을 받았고 목요일은 저항을 받지 못했지만 일단 걸쳐서 내려왔고 이 다운 트렌드에 아래쪽에서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이런 추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운 트렌드 라인도 의미가 있죠. 얘는 지우겠습니다. 뭐 의미 없죠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트렌드 라인도 나중에 올라올 때는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뭐 이게 올라와서 여기 할 때 필요할 수 있으니까 놔두기는 하겠습니다만 뭐 그런 상황. 그리고 지난주에 그려놨던 여기 있는 이 78.47 레벨도 수요일 목요일에 의미가 있었다 정도로 일단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다시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빠져서 내려오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프라이스 레벨들이 어디냐면 얘하고 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2년 12월 고점과 저점이에요. 그리고 1월의 고점과 저점이었던가요? 뭐 그랬을 거예요. 1월의 고점이 여기에도 있구나 해서 12월 30일 이렇게 해서 이 두 개의 레인지, 이 레인지가 굉장히 오랫동안 작년 내내 영향을 주었었던 그 레인지였어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그려놨었죠. 그것들이 2024년에 올라오면서 아예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여기에서 큰 의미를 가지지 못했었는데 레인지로서는 다시 이 빨간색에서 잠깐 한 두세 주, 세 주 정도 갔다 다시 안쪽으로 들어왔고 여기에서 이 가운데 이 레인지에서 지지받고 올라가서 여기에서 요 위에 있는 레인지 지금 얘 하나 둘 셋 네 개를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다시 맞고 내려와서 다시 여기까지 내려오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서 다시 밑에까지 70.08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움직임이 내려오다가 다시 여기에서 또 굉장히 랠리를 또 보여주고 다시 내려오고 뭐 이런 식의 다이나믹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더 빠질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뭐 매크로적인 여러 가지들이 또 들어가죠. 이 가운데 수요일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뭐 하마스랑 헤즈볼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거기에 또 그 헤즈볼라 쪽에서 미사일이 날아와서 이스라엘 학교에 떨어지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하마스 지도자 암살하고 뭐 그쪽 뭐 테헤란에 또 테러 보복 테러를 해서 암살을 하고 또 베이루트도 하고 그래서 두 개의 메인 도시 뭐 레바논과 이란의 메인 도시를 그렇게 했죠. 이스라엘 측에서. 그래서 그 부분 그 지역에 텐션이 올라갔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했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유가는 더 곤두박질 쳐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다시 또 뭐 전쟁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빠져서 내려왔고 요 다운 트렌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자 그러면은 우리는 72.46과 70.08 언제 거 이 네 개에 있는 이 레벨들을 과연 지킬 수 있을지 여기서도 지켜졌었고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레벨로 작용을 계속 해왔었던 이 레벨이 지켜질지를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면 계속 이거 70.08 뚫고 밑으로 내려갈 것인가? 그것은 여러모로 굉장히 힘들다. 뭐 오페크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더 여기서 빠져서 내려가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확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72.46에서 반등을 할지 아니면 70.08까지 내려와서 반등을 할지를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서 반등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8월 13일쯤 여기에서 올라가는 포인트 지지선 이중 지지 있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내려오는 데까지 되는 지지 있고 여기에 그 지뢰밭인 거죠. 지지선이. 그렇다면은 여기서 더 빨리 내려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 13일이면 언제예요? 다다음 주 화요일인데 예.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조금 더 빠지고 뭐 오른다고 해도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극복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나가지고 여기서 반등을 한다고 하면 여기 내려오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색, 빨간색, 이 하나, 둘, 그리고 위에는 셋, 넷. 그래서 이 안쪽에 그 72.46과 81.50에 있는 이 레인지에서 뭐 가격 자체는 굉장히 큰 레인지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 레인지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쑥쑥 빠졌었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리세션 이슈들도 있고, 오늘 논팜도 나왔고, 뭐 여러 가지 매크로 얘기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는 이따 ES 할 때 하고, 일단 CL이나 브렌트 이런 쪽의 국제 유가를 봤을 때는 이 레인지에 이제 이 아래쪽 72.46 레인지, 이 안쪽 레인지에까지 바닥까지 내려왔다. 그 다음에 여기가 빠진다고 해도 70.08까지 정도는 내려올 수 있을지언정 더 빠지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L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ES죠. 자, ES 오늘도 할 말이 많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다운 트렌드 됐고, 지난주에 이렇게 프라이드에 여기서 이렇게까지 올라갔다가 주 초에는 이렇게, 그리고 레이트 디시전 있을 거라고 했었고, 그래서 레이트 디시전 있었는데 레이트 디시전 이후에 굉장히 좋은 FOMC에서 좋은 얘기가 나왔고, 뭐 파월 의장 그런 그 기자회견도 뭐 되게 굉장히 도비시한 느낌이었고 해서 올랐는데, 이제 여기서 실적 때문에 또 확 빠져서 내려갔죠. 뭐 실적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지만, 하여간 그 반도체주도 수요일 날 올랐고,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뭐 그 ASML 관련된 주식, 그리고 그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규제를 미국에서 좀 이렇게 완화해 줄 것 같은 움직임이 나왔죠. 그런 발표가 좀 있었고, 그래서 관련돼 있는 AI 관련되어 있는 칩들, 엔비디아나 뭐 브로드컴 같은 데도 확 오르면서 아주 미친 듯이 올랐다가 목요일 날 다시 확 분위기가 식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논팜 나오고, 그 전날 아마존이랑 애플 실적 나오고 그러면서 이게 쭉 빠져서 내려와 버렸죠. 여기 뭐 15분봉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이게 4시니까 목요일날 아침부터 빠지기 시작했었죠. 쭉쭉쭉쭉 빠져서 내려왔고, 그 다음에 발표 나고 나서, 실적 발표 되고 나서 다시 더 빠져서 내려오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장 오픈하고 나서 또 쭉 빠져서 내려왔다가 그래도 좀 회복하면서 장이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위크 볼라틸리티, 위크로 보면, 위크 차트로 보면 이 저점과 고점이 굉장히 크게 변동성이 큰 그런 한 주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3주 연속으로 음봉을 보이면서 하락을 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일단 데일리 차트로 다시 돌아가 보면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밑에 5333.50까지 내려왔고, 자, 여기서 보시면 제가 여기에 아무것도 안 그렸습니다. 지난주에 그려놓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월요일날 이렇게 됐고, 화요일날 이 이중 저항이 있는 데까지 갔다가 다시 빠져서 내려와서 이 밑에 61.8 라인 그려놓은 데까지 딱 떨어졌죠. 5431.75인데 저점이 5433이죠. 뭐 2.0 포인트, 2.0도 아니고 1.25 정도 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 정도 차이밖에 없이 거의 정확히 맞아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도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 예,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 여기에서 지지받고 올라간 거고, 여기에서 5588에 해당되는 포인트, 여기에서 이 전고점에서 저항받고 쭉 빠져서 내려왔고, 그래서 여기에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있는 데까지 와서 세틀먼트 형성됐고,
그 다음에 개파락해서 시작해서 올라갔다가도 다시 올라가서 여기 밑으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받고 쭉 빠져서 내려와서 어디까지 533.50까지 내려왔다가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서 장이 끝나는 그 세트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밑에 제가 그려놨던 레벨들이 지금 딱딱딱딱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왜 이런 것들을 그려놓고 우리가 트레이딩 해야 되는지를 직접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아침에 장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미국 정규장 시작되기 전에, 뭐 아시는 트레이더분이 저한테 과연 하락장으로, 그러니까 이 상승 트렌드가 하락으로 전환된 거가 맞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드렸냐면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랬냐? 보시면 물론 이제 이 밑에서부터 하면 여기에서도 이렇게 트렌드 라인 그릴 수 있고 여기서도 이렇게 트렌드 라인 그릴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여기까지 미치려면 아직 멀었죠. 그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을 그려서 여기서 이렇게 트렌드 라인 그린 것도 있지만 이렇게 트렌드 라인 그린 것도 있지만 여기 밑에서 올라오는 이런 트렌드 라인을 그렸을 때 어디서부터 이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선이 깨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장 시작하기 전에는. 그렇지만 아침에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15분봉 보시면 장이 9시 여기 시작하기 여기 전까지는 그리고 그 전날부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서서히 미국 시간, 익스체인지 시간으로, 오버나이트 타임에는 이렇게 조금씩 떨어졌지만 이거를 다운 트렌드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겠죠. 이 정도 돼야지 다운 트렌드로 전환했다고 얘기하지. 그래서 이렇게 오버나이트 때 올라가다 여기서 다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에 지지선이 있었으니까, 이 지지선이 있었으니까, 여기에 61.8 라인이 벌써 한 번, 두 번 맞아 떨어졌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선도 있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다운 트렌드, 업 트렌드, 다시 말해서 불마켓이 다운으로 전환했다, 불마켓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죠. 좀 더 봐야 된다. 아직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하지만 한 방에 깨져버렸죠. 물론 이게 다시 치고 올라가서 다시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계속 이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크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보시면, 이 전에 거는 무시합니다. 이 전에 거는 무시하고, 2020년에 코비드 이후에부터만 볼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거는 지금 올라간 거에 비하면, 뭐 이건 트렌드도 아니에요. 계속 오르긴 했지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치고 올라갔죠. 각도가 이 각도예요.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이 각도야. 그렇지만 여기에서 2021년 지나서 2022년 되면서 이제 꺾였죠. 거의 1년 반 이상 되었던 상승 추세가 꺾였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했냐? 여기서 불 트렌드가 다 베어 트렌드로 바뀌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2022년 10월부터 인플레이션 이렇게 되면서 다시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죠. 왜? 여기에서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인플레이션 되면서 가격 상승 일어나면서 쭉쭉쭉쭉 치고 올라갔는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는 이런 정도의 각도예요. 이 각도. 이거 어떻게 표시해야 돼?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각도.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작년 11월부터는 이 정도의 각도죠. 이 정도의 각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제가 패러렐 채널이 이거였나? 아닌가? 얘는가? 얘도 아니네요. 패러렐 채널을 이렇게 그리면 요 각도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지난 4월부터 여기서 한번 이렇게 꺾였지만 여기서부터 나온 추세선은 더 이렇죠. 자, 얘 그대로 옆으로 옮겨 볼게요. 어때요? 얘가 더 각도가 커요. 얘가 각도가 더 큽니다. 뭐 더 할 수 있겠군요. 요렇게 해야 되네. 그죠? 얘가 각도가 더 큽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각도가 점점 가파라져서 이게 떨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얘네들 일단 지우고 설명이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꺾여졌다고 해도 이 원래 있었던 트렌드에 비해서는 아직도 상승 트렌드가 꺾였다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이 트렌드 라인을 비하면 꺾인 게 맞는데, 그 얘기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요렇게 된 거에서는 꺾인 게 맞는데, 이 꺾인 것도 이 각도보다 훨씬 가파르게 꺾인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꺾였었기 때문에 이 트렌드 라인 그리면서 아직 안 꺾였어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 봤더니 아직 안 꺾였다. 그리고 여기도 여기서 이렇게 했더니 이제 막 꺾였는지 안 꺾였는지 애매하다. 뭐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와서 어디죠? 여기가 여기죠? 4963.50까지 내려오지 않는 한 불트렌드가 꺾였다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얘가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0에서 1까지 간 이 피보나치를 그리면 50% 선이 이 선이죠. 그게 딱 또 어디에 맞아떨어지냐면 거의 53350에서 살짝 올라가는 5342.50 이 정도라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 파란색은 여기에 있는 이 전고점이고, 다시 말해서 여기하고 여기에 중간점이 이 라인이라 533.50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얘가 이 밑으로 이렇게 왔다가 뭐 사인 그래프처럼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거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50, 0.5, 1이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 반에서 0.5에서 0으로 왔다가 1로 갔다가 다시 0점으로 오는 이런 식으로 이 기준선을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온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더 뚫고 내려와서 다시 0까지 가면 그때서야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뭐 이런 식으로 했었던, 대충 그리는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이 이런 식으로 올라갔었던 트렌드가 꺾이려면 최소한 여기 정도까지는 와줘야 이게 꺾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오실레이트 할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전체적인 트렌드를 봤을 때는 아직 깨진 게 아니고, 아직은 우리가 이 선을 기준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내려온 중간까지 온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깨졌다 뭐 어떻게 된다 얘기를 하려면 어디까지? 5천은 깨져야 된다. 적어도 5천은 깨져야 얘가 추세가 바뀌었구나, 내지는 여기서부터 이런 레인지 무브를 시작했구나. 우리가 추세가 꺾이면 일단 레인지 무브부터 시작한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레인지 무브를 하다가 더 빠져서 내려오고 올라가다가 여기 못 미쳐서 내려오고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베어 트렌드를 만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여기에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레인지 무브를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더 여기까지 내려와서 더 큰 레인지 무브를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면 사실은 레인지 무브로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레인지 무브까지는 아니고, 일단 이게 꺾이려면 5천까지는 내려와야 꺾이지, 지금 5,300 이 정도로는 세 발의 피다. 그러니까 아직 불트렌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다라고 추세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고점에서 포지션 잡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엔비디아 산 사람들은 지금 손해를 많이 보고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베어 트렌드가 아니면 뭐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차트상으로는 아니라는 거. 아직도 불트렌드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기준이었던 이 라인이 지금 일단은 꺾였지만 어떻게 돼야 되는지 봐야 되고, 또 여기서 밑에서 올라가는, 여기에서 이 정도 그려져 있는 얘까지는 와줘야, 얘가 어디에요? 얘가 500이거든. 여기 500 어디, 5000이 어디야? 5000. 여기거든.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서 다시 반등해서 올라간다고 해도 이 트렌드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게 꺾여야, 이제 우리 베어 트렌드구나, 라고 아는 거지. 그죠? 이게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빠지는 것도 가파르게 빠져서 이게 뭔가 베어 트렌드로 바뀌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추세는 아직도 상승이다. 라고 보는 게 맞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자, 그럼 어디까지 내려갈까? 모르죠. 왜냐면 얘네들이 차트의 디펜딩에서 내려간 게 아니라, 매크로의 디펜딩에서 내려가는 상황이었고, 일시적으로는 기준금리 인하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올라갔지만, 전반적으로 기술주들, AI 주들에 대한 평가가 이제 박해지기 시작했고, 거기에 대한 희망들이 조금씩 현실화되기 시작하고 하면서, 그리고 리세션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뭔가 레비뉴가 적어지면은 투자가 위축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사실 AI는 투자를 디펜딩해서 투자를 많이 받을 것이라는, 앞으로 전망이 좋아라는 걸로 올라갔는데, 리세션 되고 사람들이 쓸 돈도 없고 그러면은 그냥 기존에 있는 검색하지, 뭐 챗GPT까지 굳이 할 필요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니? 뭐 이런 식의 분위기인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기술주들이 좀 빠지면서, 뭐 대선에 트럼프가 어쩌니 하면서 트럼프가 될 것 같으니까 트럼프가 되면은 기술주들 큰일 날 수밖에 없어, 뭐 이러면서도 빠지는 건데, 뭐 다시 대선 영향이 지금 뭐 굉장히 박빙으로 바뀌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그 영향도 믹스드로 돼 있고, 그래서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사실 여러모로. 리세션도 마찬가지고, 기준금리도 과연 내릴 수 있을까? 저는 아직도 의심을 합니다. 9월에 내리는 거는 뭐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과연 9월에 내리고 나서 연내에 한 번 더 내릴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어요. 내년에도 2번밖에 못 내릴 거다라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고, 그 얘기는 기준금리 관련되어 있는 주식들은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면, 여기서 이런 오실레이션이 여기에서 반등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빠지면 5천까지 내려올 수 있을까? 5천까지 내려오면 5천을 뚫고 다시 밑으로 내려갈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렇게 쉽게 5천이 뚫리진 않을 거고, 내려오는 것도 이런 식으로 갑자기 확 떨어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만약에 지금 8월이죠. 8월 내에 여기서 쭉쭉쭉쭉 빠져서 내려와서 5천까지 간다? 지금 여기 추세가 지금 2주 만에 5,700이 5,400 됐으니까 3,000 뺀다고 하면 여기서 3,000 빼면 5,000 초반이니까. 그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거는 정말 버블 깨지는 거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온 게 버블이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어떻다?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는 깨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는. 그래서 거기서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을 한다고 해도, 그래도 이 불트렌드는 유지가 된다. 뭐 이걸 본 입장에서는 이걸 불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뭐 성난 황소면은 얘는 좀 온순한 황소 정도? 뭐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다음 주 그러면은 맨날 얘기하죠.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요? 이 다운 트렌드 추세가 있죠. 이 다운 트렌드 추세가 있고, 뭐 여기서 이렇게 뭐 하루 이틀 이렇게 빠진 거 있으니까는 이런 식으로 뭐 해준다, 이렇게 해준다. 이거 큰 의미 없죠. 이 다운 트렌드는. 뭐 여기서 이렇게 다시 치고 올라오면 이게 정황선으로서 작용을 하니까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안 그릴게요. 그때 뭐 월요일에 다시 이게 반등을 해서 이렇게 이걸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깨고 올라가면 그때 그려도 무방합니다. 그때는 제가 다음 주 토요일까지 얘기할 수가 없을 테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이렇게 그려서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상황. 그래서 지금
3주 연속으로 빠져서 내려왔고, 과연 그게 다음 주까지 연장이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럼 다음 주까지 연장이 된다고 해서, 그러면 하한선은 어디지? 5,000 내지는 4,959. 라고 설명을 할 수밖에 없네요. 4,959에서 4,963, 여기 있네. 예, 예. 그죠? 이게 지금 이 전저점이, 얘를 전저점으로 새로 그릴게요. 이 전저점으로 다시 그리고 얘는 지우고, 그죠? 그래서 상관없죠. 무방하죠? 네, 이런 상황. 그래서 떨어져서 여기까지 언제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내려온다고 하면, 그래서 요 0.5선이 깨져서 내려오면 여기 있는 전고점 굉장히 강한 얘 있고, 여기서 지금 지지받은 얘가 깨지면 그 다음에 뭐 여기 피보나치 그렸었던 것 같은데, 뭐 여기 지금 뭐 크게 작용 안 했죠? 얘도 지워버릴게요. 헷갈리니까. 네? 그리고 여기 있는 뭐 0.38.2 라인 정도, 아니면 여기에 있는 전저점 요렇게,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초록색 라인, 여기서 뭐 한번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갔었다고 했는데 얘도 뭐 지우죠? 없어요. 그 다음에 28점선, 아니 여기 있는 얘가 그냥 좋아 보이죠? 이 정도. 여기 전고점. 여기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고 갖고 여기서 또 작용을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다 수정을 해줍니다. 얘도 굉장히 뭐 강하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 얘도 지우고. 다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얘 있고, 얘 중요하고. 얘도 피보나치로 그렸었던 애 같은데, 누군지 기억 안 나요? 아, 얘는 그냥 5,000 포인트군요. 얘 연두색으로 바꿔줄게요. 연두색. 헷갈리니까. 연두색 5,000. 예? 그 5,000 된 게 강하겠죠. 그래서 이 정도 돼. 그러니까 지지선은 하나, 둘, 셋,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이 정도로 보고서 내려오는 걸로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얘는 놔두는 게 낫겠고. 그래서 굉장히 길어졌지만 ES는 이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이걸 놓고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이렇게 사인 곡선처럼 이렇게 되는 부분, 이렇게 사인 곡선 부분, 그럼 과연 이 밑으로까지 내려올 수 있느냐를 봐야 된다. 여기서 다시 반등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뭐 계속 추세 유지,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5,000까지, 아니면 여기 밑에 4,936까지 가도 전체적으로는 트렌드 유지다라고 봐야 된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S는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NQ도 비슷한 말이겠죠. 자, 다음에 NQ 볼게요. 자, NQ 보면 NQ도 마찬가지죠. 여기 다운 패럴 채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수요일날 왜 올라갔는지 말씀드렸죠. 아까 수요일날 올라갔다가 목요일날 확 빠졌어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 월요일은 그냥 이랬는데 화요일은 어땠죠? 여기에 있는 지지선 타고 올라갔고 저항선 맞고 내려왔고, 그래서 내려왔죠. 그리고 여기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고 올라가서 여기서 저항받았죠. 그리고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이 있었는데 이 위에까지 일단은 치고 올라갔다가 여기에 있는 이 전고점 전저점 맞고 내려왔고, 어디서 더 밑으로 내려와서 이 트렌드 라인, 여기 보시죠? 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고 올라가서 어디 19023.25까지 가서 여기서 장이 마감됐고 세트를 했고, 그리고 나서 개파락해서 더 빠져서 내려와서 어디 18377.75 찍고 다시 올라가서 끝났어요. 자, 이 레벨 트렌드 라인 다 지난주에 그려놨던 거예요. 그런데 딱딱 맞아떨어졌다는 거 보셨을 거고, 여기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 걸쳤지만 아까 ES에서 보신 것처럼 얘에서 지지받고 올라갔으면 이 트렌드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깨져서 내려놨는데 컨펌은 안 됐죠. 걸쳐 있으니까. 뭐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다들 아실 거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그려주자. 여기서 밑에 이렇게, 그리고 여기 밑에, 맞죠? 이렇게 되면 아직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는 살아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물론 ES랑은 좀 다르게 이 내려오는 추세가 더 가파르고 굉장히 세죠.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17165.25까지도 보면 여기까지 내려오면 일단은 얘는 깨진 걸로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아까 본 것처럼 비슷하게
우리가 트렌드 라인 하나 더 그리면 어디서 여기서 요거를 연결하는 그래서 얘를 노이즈 취급하는 거죠. 뭐 제가 많이 하는 말로는 아웃라이어 취급을 합니다. 얘네들을.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여기로 연결되어 있는 트렌드 라인을 그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게 아까 여기서 이게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서 멈춘 게 왜 멈췄나 좀 의아해했는데 뜬금없죠. 여기 전저점들이 뭐 없으니까. 뭐 여기 전저점이 있긴 한데 전저점들을 맞았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도지죠. 그런데 여기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 상황.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했지만 더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다. ES는 떨어졌어도 언제죠? 이 5월달 레벨까지가 아니라 6월달 레벨 정도로 갔었는데 NQ는 지금 5월달 레벨까지도 간 상황. 그리고 4월 레벨도 별로 멀지 않은 상황. 4월의 저점. 이런 상황이라서 얘는 확실히 추세가 꺾였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자 여기다가 전에 있었던 패러렐 채널을 이전에 있었던 패러렐 채널이에요. 이건 패러렐 채널을 봤더니 아니 이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아직도 계속 유지가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맞고 올라가서 여기서 지지받겠구나. 여기서 저항 받았구나. 여기서 지지받았구나. 그러면 여기 내려와서 지지받겠지라고 기대를 하는 포인트란 말이죠. 그죠? 여기서 아웃라이어로 나갔지만 일단 이 트렌드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이 트렌드는 어떤 트렌드? 뭐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가는 트렌드. 뭐 이렇게 놔야 되겠죠? 이렇게 가운데를 관통하는 가운데에 있는 이 선으로 그려주면 네? 이렇게 올라가는 이 트렌드가 유지가 되는 거기에 저점에 닿은 상황인 거죠 지금. 그죠? 보시면 그래서 여기에서 지지를 받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더 뚫고 내려오면 깨지는 게 맞는데 만약에 지금 이 트렌드 라인을 얘를 뭐 잠깐 색깔을 바꾼다고 하면 빨간색 이 트렌드 라인을 깨고 내려와서 얘가 이제 그럼 추세가 바뀐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뻔하다가 어떻게 됐다? 이 패러렐 채널 때문에 얘 트렌드 끝난 게 아니구나. 꺾인 게 아니에요. 아직. 그죠? 그걸 확실하게 보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얘가 여기서 반전할 가능성이 더 뚫고 내려올 가능성보다는 좀 더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고 만약에 더 내려온다고 해도 여기에 있는 연두색 그리고 여기에 있는 뭐 얘는 좀 애매한데 여기에 있는 이 전고점 여기에 있는 전고점 여기 있는 전저점 이 정도까지는 내려와 줘야 내려왔구나 이제 뭔가 꺾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아직은 아니다. 얘도 파란색으로 해줄게요. 아직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아까 본 ES랑 또 비슷하게 한 가지 더 하면 여기다 피보나치를 한번 그려봐요. 어디 여기 그 로컬 저점에서 로컬 고점까지 찍었어요. 그러면은 61.8 라인이 어디냐 여기인데 완전 개무시 당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 뭐 얘를 지금 뒤집어 보고 싶기도 한데 다시 한번 뒤집어 볼까요? 그냥 여기 나온 김에 지금 피보나치를 1을 여기로 놓고 0을 여기로 놓고 그리고 얘를 320 정도로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밑에 있는 쪽에 61.8 라인이 이 라인에 걸치는 거죠. 그죠? 이 라인에 걸치고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갔지만 여기 근처에서 이 트렌드 라인의 하한선이랑 이중 지지 받는다고 치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확률이 있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NQ도 보면 물론 NQ, ES 따로 놀지 않아요. 이런 정도의 트렌드라면. 그래서 여기서 다시 지지받고 올라가게 되면 이 트렌드가 끝난 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내려온다고 해도 여기에 있는 1에 해당되는 17113.25까지 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내려와야 아 뭔가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트렌드가 깨지는 뭔가가 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심지어 거기까지 내려온다고 해도 이 트렌드 라인을 뭐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면 이 트렌드 라인이 깨져야 아, 이 전반적인 트렌드가 깨졌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내려온 거는 다시 치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갔듯이. 그래서 아직 트렌드가 끝난 게 아니다. 제 기준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다시 상승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여기 다운 트렌드 라인 아직 있죠?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과 이 패럴 채널의 하한선에 이 맞닿는 이 꼭지점의 기준으로 올라갈지 내려갈지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8월 14일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8월 13일, 8월 14일 이때를 전후해서 12일이 월요일이죠. 다음 그 한 주 지나서, 그러니까 다음 주는 이 안쪽에서 이렇게 좀 움직이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을까라는 게 좀 더 정확한 분석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논팜은 지났고 다음 주에 있는 매크로 뭐 찾아봐야 되겠지만,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아마 12일에 해당되는 그 주에 CPI가 하나 더 있죠. 그래서 8월 CPI, 9월 CPI를 봐야 9월 말에 9월 중순에 그 기준금리가 그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는 뭐 인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도 9월 18일이네요. 해도 지금 페드워치에서는 2클릭을 내린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한 클릭 내리는 게 맞아 보이고, 그 한 클릭을 내리고 나서 12월까지 더 내릴 수 있다? 그거 좀 모르겠습니다. 그걸 뭘로 보고 판단하냐? 8월 CPI, 9월 CPI. 9월 CPI가 9월 18일 레이트 시전 전에 나오니까 그 두 개를 보면 대충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한다면 나스닥도 일단은 다음 주는 뭐 간을 보겠죠. 전체적으로.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주 8월 12일 시작하는 그 주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결정이 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볼게요. 비트코인 보면 뭐 지난주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해가지고 뭐 큰 움직임이 없어요. 예, 그죠? 그리고 이 빨간색 하고 이 핑크색이 있는 이 전 고점과 이 전 고점 사이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그리고 이 파란색 5832 1.2 여기까지도 밑으로 밀려 내려가는 것 같더니 다시 안쪽으로 들어왔고, 이 위에 7만 닿았지만 못 듣고 바로 빠져서 내려왔고, 그리고 리세션 얘기 나오고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나스닥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저 지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극복을 하지 못하고 다시 여기에서 또 꺾였죠. 월요일, 지난주 토요일, 지난주 이 프라이데이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다시 공격을 했지만 못하고 일시적으로는 뚫었지만 다시 밀려 내려와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이렇게 꺾여서 내려온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그려줄까요? 아래로. 이제 우리는 아래쪽도 봐야 되니까. 뭐 여기라고 해야 되나? 여기 이 정도로 봐야 되겠죠? 여기에서 니들이 기니까 요거 이 정도로 놓겠습니다. 얘는 그냥 파란색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지지선이 있고, 물론 여기 있는 레벨들도 지지저항선으로 쓰이지만 이 밑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도 이제는 좀 케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니들들이 있어서 정확하지는 않는데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여기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서도 뭐 이 정도로 가는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만 놓고 보면 요 다운 트렌드 라인 밑에서 올라가는 이 업트렌드 라인이 있고 이 안쪽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맞고 이 밑에서 맞고 다시 올라갔다가 여기서 맞고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맞고 이렇게 점점 수렴하는 스타일로 가다가 뭐 9월 초 이때쯤에 위로 올라가든지 아래로 내려가든지 어떤 추세를 결정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 뭐 보시면은 이 레인지가 점점 좁아지는 거죠. 여기는 지금 초록색 두 개에 있는 6만과 7만 사이. 예? 여기에서 6만과 7만 사이를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내려갔다가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6만하고 7만 사이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깨지려면 뭐가 깨져야 된다? 뭔가 매크로적인 시프트 이런 거 아니면 여기 있는 이런 거 이것 뭐 이런 휙휙하고 여기서 뭐 ETF가 됐네 뭐가 여기서 익스체인지 하나가 망했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벤트들 때문에 생긴 시프트들이죠. 그러니까 다른 차트들하고 비트코인 차트가 다른 거는 이런 시프트들이 움직임을 결정을 하지 뭐 그래듀얼리 계속 올라가고 그래듀얼리 계속 내려오는 게 없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레인지 무브 하다가 시프트 그래서 살짝 올라가다가 레인지 무브 하다가 또 시프트 여기서 여기까지 레인지 무브 하다가 시프트 또 여기 잠깐 레인지 무브 하다가 시프트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볼라틸리티가 커지면서 레인지 무브가 굉장히 커졌죠. 왜 여기서부터는 뭐가 있었냐면은 ETF들이 계속 됐다 안 됐다 뭐 하면서 그 ETF 퍼체이스먼트들이 이렇게 퍼체이스가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전반적인 레인지 무브를 형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6만 7만 사이에서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위로 올라갈 때 계속 여기에서 이렇게 다운 트렌드로 밀려 내려오면 크게 보면은 이 6만과 이 다운 트렌드 사이에서 이렇게 눌릴 것이고 작게 보면은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트렌드 라인 사이에서 이렇게 눌려서 여기서 결정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 두 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당분간은 큰 움직임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뭐 지금 사야 되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시면 지금은 뭐 사고 안 사고 사도 큰 이득을 못 볼 것이고 뭐 여기서 팔아도 그러니까 사서 큰 수익이 나지도 않을 것이고 만약에 빠진다고 해도 큰 손해가 나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 살려면 여기서 사고 팔려면 여기서 팔아라. 그래야지 대충 이 레인지 안에서 움직이면서 뭔가가 될 것이다. 그래서 6만에서 사서 7만에서 팔고 7만에서 팔아서 6만에서 사고 하는 게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어떤 전략으로서는 최고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부분들은 뭐 그냥 마진으로 봐야 되는 거죠. 여기 지금 5만까지는 안 깨지니까 그래가지고 5만까지 깨지면 6만에 샀는데 5만까지 오면은 뭐죠? 뭐 20% 좀 안 되나? 18% 17% 되는 건가? 그 정도는 버텨야 다시 여기 올라가서 7만까지 가가지고 6만에서 7% 7만 가면 뭐 한 10% 좀 넘는 15% 정도 되나? 뭐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팔고 다시 내려오면 여기서 사고 뭐 좀 장기적으로 봐서 그렇게 그냥 스윙하는 거 말고는 비트코인은 당분간은 큰 움직임이 없을 것이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자 오늘도 제가 요새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뭐 제 큰애가 졸업하느라고 이틀 동안 자리 비웠었고 또 그 친척분들이 이번 뭐 한 2주 동안 방문을 하셔서 그분들 대접하느라고 또 낮에 마켓을 볼 시간이 없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컨티뉴어스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조언을 드릴 정도의 주말 정리는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실시간으로 그 뭐죠 텔레그램 채널에다가 뭘 적지를 못해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뭐 아시다시피 제가 이거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느끼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을 때 정보 드리는 정도로 그냥 편하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 주시고, 뭐 유료 서비스 아니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오늘 추세 분석 이런 거가 아마 계속 차트 분석만 따라오신 분들한테는 좀 신선할 수 있고, 또 주위 분들한테 제 채널 설명 소개하시기에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번 주 동영상 좀 길어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는 내일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